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은쌤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25일차 전쟁입니다. 전쟁.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들은 전쟁이라는 단어만 어떻게 심장이 벌떡벌떡 뛰겠죠. 여자들은 멍미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자, 이 전쟁도 출제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 부분만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어떻게 교재 구성을 싹 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각 나라별로 근현대사까지 6.25 전쟁까지 해서 쭉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 체크해 둘 테니까 그때는 이제 설명 들으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간 분량이 엄청난 부분인데 빡 엄청나게 축약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와 수나라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당나라와 수나라와 두 번을 싸우죠. 두 번의 국가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왜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중국 엄청 센 나라인데, 왜냐면 수나라와 당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 있던 나라였잖아요. 맞죠? 나라인데 중국 애들의 마인드는 항상 뭡니까? 중화사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중심이다. 내가 바로 세계의 중심이다. 즉 내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딱딱딱 하고 있는데 옆 동네 딱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고구려가 어떻게? 내가 나도 중심인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얘를 없애야지 최고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로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요 지역에 어느 지역, 요서 지역 그쪽 지역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국제무역이 글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와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먼저 수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수나라가 압박을 합니다. 어떻게? 야, 고구려, 니들 수나라가 통일되자마자 항복하면 내가 봐줄게 할 때 누가? 우리의 아주 고구려에 영양가가 있던 우리 영양왕이 딱 그걸 듣는 순간, 아 그래? 그럴 바엔 내가 먼저 공격해버려야 되겠다. 먼저, 대단합니다. 먼저 공격해버립니다. 중국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구려가 먼저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수나라가 이제 이걸 핑계로 어떻게? 수나라, 문제, 첫 번째 왕이죠. 문제가 쳐들어옵니다. 3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다 어떻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누구? 수양제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거는 2차, 4차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었던 2차입니다. 이때 수양제는 우리 파파가 했던 실수를 난 하지 않겠다 해서 무려 113만 육군을 끌고 옵니다. 선생님 뭐 이게 어때서요? 당시 고구려 인구가 300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00만 정도? 그러면 고구려 인구의 3분의 1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단한 양이죠. 물량 공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빠 보니까 안 되겠다. 양면에서 공격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수양제 같은 경우는 또 수군까지 끌고 옵니다. 배로도 타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지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0만 왔다가 이거는 문제가 튕겨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로도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어떻게? 수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도인 평양성을 점령해야 되겠죠. 맞죠? 오는데 수군은 여기 대동강에서 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수나라와 당나라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나라가 중국이 고구려를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113만 대군이라 그랬잖아요. 역사서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립니다. 출발하는 데만 왜? 여러분들 이 시대는 뭐 KTX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술에 끌고 질질질 끌고 가면 113만이 먹을 거 엄청난 양이겠죠. 줄 서서 쭉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또 늪지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푹푹푹 빠지겠죠. 이동 속도가 많이 더딥니다. 일렬로 쭉 옵니다.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시면 알죠? 이렇게 쭉 오면 어떻게?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맞죠? 쭉 오고 그 다음에 당시 요 지역에 이제 성이 이렇게 쭉 있는데, 고구려의 성 특징이 뭐냐면 평지에다가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는 산악지대잖아요. 즉 산이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그 위에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이라 그러죠.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니다. 쭉 오는데 얘들 어떻게? 몰래 나가서 성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성을 뺏기가 힘듭니다. 맞죠? 정지되겠죠. 그때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군사를 빼서 여기를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급로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어떨까요? 금방 추워지겠죠. 여긴 한 7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8월, 9월부터. 9월 되면 엄청 한겨울이다, 한겨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어 죽습니다. 동사 걸리고 식량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겁니다.
행군 이런 거 해보시잖아요. 걷다 보면 어떡합니까? 무거워 버리고 싶어. 난리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짐이 많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어떨까요? 쌀을 다 자기 거 차고 있는데 그거를 몰래 조금씩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의 전술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당나라에서도 이어지는 건데 고구려의 전술은 청야 전술이라고 해서 쳐들어오죠? 여기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식량이나 뭐 물건들 다 어떻게? 성으로 다 옮깁니다. 즉 여기 근처에 있는 마을은 다 텅텅텅 다 비는 겁니다. 즉 얘들은 와서 식량을 가지고 오는 건 한계가 있지만 그걸 다 먹게 되면 여기서 알아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뭐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가까워. 힘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진격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봤던 별동대가 뭐냐면 여기서 성에서 하나도 성을 못 뺐습니다. 못 뺏으니까 어떻게? 성을 함락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래서 30만 별동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보급선이 다 끊기겠죠. 얘들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여기 청천강 일대에서 누가 바로 을지문덕이 살수 대첩을 일으키죠. 살수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물로써. 여러분 들어봤시죠? 물을 댐으로 딱 나무로 막고 있다가 어떻게? 왔다! 빵! 터뜨리는 순간 어떻게? 수나래들이 물에 빠지잖아요. 맞죠? 근데 뭐 그거는 뭐 물에 빠져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뭐 죽이는 건 역할은 아니고 중간에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할까요? 부대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힘이 분산되고 혼란스럽겠죠. 그 틈에 어떻게? 을지문덕 장군이 아예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수나라 공격이 이제 실패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아까 봤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눴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였지만 선생님 책을 보시게 되면 그 삼국사기에 실린 을지문덕의 시가 보이시죠? 자료 머릿속에 콕콕에 있는 건데 이거는 잘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출제, 요거를 딱 주고 어떻게? 이 전쟁과 관련 있는 거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초 되겠죠. 자, 그러면서 결국 수나라가 망합니다. 이걸 계기로 수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누가? 바로 고구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수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수양제 같은 경우 누구한테 죽냐면 이 시를 당했던 우문중 장군의 손자한테 죽습니다. 죽게 되고 어쨌든 그러면서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당나라가 들어오면서 연개소문이 느낍니다. 이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당나라 너무 강력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천리장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당태종이 또 팽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똑같습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또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때 영류왕이 있었죠. 고구려에. 영류왕이 어떻게 한다? 당나라한테 거의 뭐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나라에서 얘기하죠. 야 우리 옛날에 수나라 때 너희들 잡아갔던 포로 돌려줘. 알았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야 너희들 그때 수나라 이겼다고 세운 승전비 있지? 그거 무너뜨려.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가 어디 땅을 차지했다? 선물 보내줍니다. 그걸 본 연개소문. 뭐야? 강경파들. 영류왕을 죽여버리고 보장을 안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결국 당나라랑 또 붙게 됩니다. 1차에서 3차까지 붙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투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안신성 전투를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누구? 양만춘 장군이 맞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죠. 아까 우리 수나라 때는 천리장성이 없었죠. 이때 만들게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산성을 쌓는 겁니다. 산을 기반으로 해서 위에 돌성을 쌓아서 쭉 연결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태종 같은 경우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로 들어오죠.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를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퇴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양만춘 장군에게 나중에 떠날 때 대단한 장군이라고 선물을 주기도 했었다. 뭐 그런 일화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또 당나라와의 전쟁을 맡게 되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국력이 약화된 고구려는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천리장성 추정도인데요. 아까 위에 지도와 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입니다. 신라가 결국 어떻게 되죠? 아까 고구려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고 신라는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했으니까 당나라가 원래의 의견과 다르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지금 치면 뭐 도덕부를 두면서 식민지를 두려고 가죠. 신라도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신라가 당나라랑 한편 붙는 거죠.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번에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최근에 한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도덕부를 두면서 어떻게 도어부와 이런 걸 주면서 한반도를 다 가지려는 당나라의 속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신라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에서 한번 붙습니다. 그 다음에 기벌포에서 한번 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기면서 어떻게 된다? 신라가 결국은 제대로 이제 한반도를 통항하지만 한계는 뭐였죠?
밑에 지역 이남만 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소성에서 추정 지역입니다. 여기서 붙고 기벌포로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6.25 전쟁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인천 상륙작전 기억나시죠? 바로 기습하는 거.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즉 반대 입장입니다. 당나라가 매소성을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안 되겠다. 배 타고 기습 공격하자. 그러면서 내려갔지만 여기서도 인천 상륙작전과 다르게 이번에 어떻게? 당나라는 깨집니다. 집니다.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한다? 당나라는 끝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반도 이남 지역만 어떻게? 신라가 통일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것도 출제율은 극히 떨어진다면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즉 고구려가 망하니까 어떻게? 고구려를 계승하자. 다시 고구려를 부흥하자. 여기 보시면 요게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선생님 안승은 왜 여기 있나요? 자 보십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이 정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시면 이 곤모잠이 안승을 추대합니다. 연개소문 쪽 집안 사람인데 안승을 추대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의 왕으로 앉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원래 안승도 원래 한승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나라군이 여기를 공격한다고 쳐들어오면서 둘이 의견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승이 곤모잠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자 신라에서 야 안승 여기로 와 우리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안승이 휘리릭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문무왕의 조카와 결혼하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부흥운동도 똑같습니다. 이 복신도침이 부여의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앉힙니다. 백제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근데 또 둘이 어떻게? 둘이 일단 싸웁니다. 주도권을 놓고 야 내가 신분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도침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요 복신을 부여풍이 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여풍은 혼자 또 덩그리 남게 되죠. 그러면서 백제부흥운동 끝이 나게 되고요. 이 흑치상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당나라에게 항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장수가 되죠. 그러면서 당나라 가서 어떻게? 백전백승하는 엄청난 장군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또 백제부흥운동도 끝이 나게 된다. 요런 그냥 흐름만 아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뭐다? 이러한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이 시기 백제부흥운동 요 부흥하겠던 요 사람들과 관련이 있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험에 좀 잘 나오죠. 출제율이 좀 높은 편인데 거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 때 여기에는 누가? 여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에는 누가? 거란이 있었습니다. 자, 고려와 거란은 어떨까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거란이 누굴 멸망시켰다? 바로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고려는 누굴 계승했다? 고구려. 발해는 누굴 계승했다? 고구려. 발해를 계승했던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발해. 누가? 거란이 멸망시켰네? 그러면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이랑 친하게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지내지 않겠죠. 맞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당시 중국에는 누구?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는 누구와만 친하게 지낸다? 송나라와만 러브러브 못합니다. 그걸 본 거란 후방이 불안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고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고려야 니들 송나라와 놀지 말고 우리랑도 놀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은 고려 뭐라 그럴까? 싫은데? 내가 왜 니들이랑 놀아? 난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자 거란이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빌미로 후방을 안전하게 놓고 송나라는 쳐야 되겠다 싶어서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서희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서희 장군. 서희 장군이 나와서 어떻게? 새치어로 야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들 왜 그래? 하는 순간 어떻게? 쳐들어왔던 소송령이 어떻게? 그래? 알았어. 땅 딱 주고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소송령은 희대의 바보, 멍청구리. 맞죠? 서희는 입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당시 정세가 어떠냐면 거란이 쳐들어왔습니다. 고려를 쳐들어오니까 텅텅 비잖아요. 거란이. 이때 송나라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고려에게 딜을 합니다. 즉 여기 땅을 내놔라고 했지만 서희가 얘기를 하죠. 야 여기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동 육주 여기는 너희들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을 달라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거란 얘기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송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고려 땅으로 줄 테니까 대신에 뭐다 이제 야 송나라랑 친구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고려가 어떡할까요? 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1차 침입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차 침입. 이것도 왜 일어났나요? 자, 고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침입인데, 자, 고려가 어떻게 할까요? 거란이랑 계속 친하게 지낼까요? 안 지냅니다. 또 송나라에 친하게 지냅니다. 야, 약속이 다르잖아. 그때 줬던 강동주 다시 돌려놔. 그 다음에 어떻게? 친소전제 계속하니까 이걸 빌미로 광조의 정변은 그냥 요거 있었던 거 마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로 몸질을 내지 않는데, 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정권에 맞춰서 자기 잘 따르는 왕을, 고려왕을 안 치는 건데, 고려왕을 죽이고 안 치는 건데, 이걸 빌미로 이제 명분이죠. 쳐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쳐들어옵니다. 이때 작심하고 쳐들어옵니다. 복수심이 불타겠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러면서 수도를 뺏기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급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알았다. 야, 친구할게. 그만하자. 거란 사기 한번 당했잖아요. 니들 난 믿을 수 없다. 알았다. 그러면 한 번 더 믿을게. 대신에 여러분들 그거 알죠? 새해가 되면은 보통 각 나라별로 선물을 보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공이 내는 걸 보내잖아요. 거란이 옵션을 겁니다. 야, 조공을 대신 니들은 왕이 직접 와라. 현종 입조. 왕이 직접 들어와서 조공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걸 들은 고려. 아, 그래? 알았어. 우리가 돌아갈 때, 1월달 뭐 선물 주고 할 때는 왕이 직접 한번 갈게.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어떡할 거예요? 거란이 돌아갑니다. 이때 돌아갈 때 뒤통수를 치는 게 누구다? 바로 양규입니다. 돌아간 애들은 누가? 양규가 쳐버리죠. 그러면서 또 어떡할까요? 현종이 조공을 바치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또 쳐들어옵니다. 야,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뭐다? 3차죠. 현종 거부했죠. 강동주, 야, 아이 거짓말쟁이 다시 내놔. 안 주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강강찬이 드디어 기주에서 아주 끝을 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일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살수, 물로써 죽인다. 그 다음에 수나라 살수대첩. 여기는 어다? 기주대첩은 거란이다. 특히 기주대첩은 물이 아니고 이건 어디? 평지에서 쐈습니다. 평지에서. 어쨌든 그래서 결국엔 1차, 2차, 3차 침입을 다 막아냅니다. 1차 때는 어떻게? 말로써. 맞죠? 토닥토닥 말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2차 때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3차 때는 끝장을 보자. 아주 기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형태로 갔다. 이렇게 순서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고려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쟁이죠. 이민족들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방을 해야 되겠구나. 개경의 나성 축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주하게 되는데, 선생님, 천리장성 이거 고구려? 그거 아닌가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고구려 땅은 여기 요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요. 고려는 여기 땅을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맞죠? 고려 땅 여기 안에다가 어떻게 천리장성을 쌓겠죠. 요거는 좀 이따 지도로 볼 거고요. 초조 대장경입니다. 초판 발행했다. 즉 고려는 무슨 사회? 불교 사회. 대장경을 만들 때는 뭐다? 불심으로 민족이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물리치겠다. 즉 크게 쳐들어올 때마다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제 만들까요? 그러면 8만 대장경. 언제? 몽고와의 침입 때 만들겠죠. 그거는 좀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위치도 아셔야 됩니다. 위치. 강동육지 요 끄트머리 지역이죠. 이게 산성이 천리장성이고요. 맞죠? 고구려 때 천리장성은 이쪽이죠. 요동 쪽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죠. 요 위치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왜? 아까 거란의 위치는 어디? 여기. 여진은 여기죠. 여진이 옛날에 뭐죠? 말갈족입니다. 말갈족.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말갈족인데 어쨌든 고란이 여기 있으니까 쳐들어오면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올까요?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다. 여기 지역이 뭐? 강동육주. 여기 지역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서해가 말로서 차지한 지역이 어디? 여기. 그 다음에 감강찬이 기주대첩은 어디? 또 요 지역. 강동육주 지역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천리장성 한번 위치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여진으로 가겠습니다. 여진인데요. 아까 여진의 위치는 어디였다? 여기였죠. 자, 우리 앞에 있을 때 발해 배웠습니다. 발해. 발해는 지배층은 누구? 고구려 유민. 발해 유민이었죠. 피지배층은 누구? 말갈족이었습니다. 흑수 말갈. 이런 말갈 애들이었는데 말갈족이 여기 있었죠. 그러면서 이 말갈족이 뭐가 된다? 여진이 되는 겁니다. 여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발해의 피지배층이었잖아요.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빵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어떡할까요? 멘붕이 오겠죠. 맞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는 순간 어떻게? 또 뭐다? 고구려를 또 계승했다는 고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여기 살면서 이 고려를 그냥 형님으로 모십니다. 아, 형님 그러면서 선물도 갖다 바치고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는데 요 지역 자체가 어떨까요?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농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 차원에서 전쟁이 아니고 조금씩 내려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어떡할 고려가 야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들 자잖아요. 집에서 잘 때 누가 깨웁니다. 아 깨우지마. 한 3번 깨우면 어떻게 되죠? 화내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안 되겠네.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되겠네 해서 누가? 바로 윤관을 통해서 여진을 정벌하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예상과 다르게 윤관이 깨지고 옵니다. 패배라고 하죠. 왜? 얘들은 말 타고 다니는데 고려는 기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부대를 만들자. 별무방을 만듭니다. 특별한 부대죠. 어떻게 특별하다? 기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승려들이죠. 고려는 불교사회, 승병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보병. 요 세 개가 편성돼서 뭐다? 별무방이 되고요. 여진족을 토벌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한다? 윤관이 뭘 쌓는다? 그 지역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동북구성을 쌓는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동북구성도 위치를 알아야 되나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역사자들이 동북구성의 위치를 놓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대략 추정되는 위치는 선생님의 책에 보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위치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랬던 여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거란이 있다 그랬죠? 이 여진이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겠죠. 옛날보다 거의 발해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태도가 바뀝니다. 형님 하던 애가 갑자기 여러분들 동생이나 있으면은 쉽게 말해 길 가던 초딩이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생이 여러분들보다 키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내가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날 이제 형님으로 불러라. 아니면 여러분 동생이 갑자기 어느 날 아 형 내보다 키도 작네? 이제 내가 형 할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침착하게 걔를 데려가서 어떻게? 때려야 되겠죠. 맞죠? 때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힘이 세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여진족도 뭐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맞죠?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이 여진이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금나라로. 그러면서 이제 고려에게 반대로 야 이제 니들이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려에서는 싸울까 말까? 아니야 싸우자. 아 싸우지 말고 우리 모시자. 형님으로 그냥 모시자.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뵀잖아요. 고려시대 때. 이때 누가? 겸손하게 이 자겸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반대 세력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누가? 우리 이 자겸이 어떻게? 겸손하게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시는 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북진적책이 좌절되고요. 맞죠? 그러면서 4대 관계가 된다 그랬죠. 이게 누구다? 대표적인 문벌귀족이라 그랬죠. 문벌귀족이 또 누구? 윤관이나 감강찬, 서희도 다 뭐다? 문벌귀족. 이건 앞에서 배웠었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진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고려가 제일 먼저 싸우는 건 누구?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그 다음에 누구? 여진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시기 때는 대장경 없나요? 대장경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쳐들어간 거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냥 형님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안 났으니까 만들 필요 없겠죠. 대장경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림이죠. 윤관이 이제 동북구성을 쌓고 비석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몽고입니다. 중국 땅은 몽고가 정벌한다. 이거 앞에서 또 배웠죠. 우리 몽고는 누구? 징기스칸. 징기스칸의 꿈은 뭐다? 세계 정복. 맞죠? 우주 정복. 세계 정복입니다. 또 어떻게? 고려를 공격하러 오는데 1차, 2차, 4차, 6차인데 빨간 줄로 쳐진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이것만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몽고 애들이 쳐들어온다 그랬죠. 앞에서 옛날에 했었죠. 몽고 애들이 말 타고 따닥따닥따닥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에서 자고 즉 휘잉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말 뒤로 확 누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활 막 고려 사람들 확 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는다 그랬죠. 왜? 키가 작습니다. 아무리 쏴도 어떻게 키가 작아서 그냥 윙윙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1차 침입 때 박서가 저항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몽고와 광화 조약을 맺죠. 그러면서 몽고는 다루와치 즉 이것도 앞에 설명했었죠. 이거 설치 후에 철수를 합니다. 근데 뭐다? 최후는 철수를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제대로 한번 싸우자. 그러면서 광화도로 이사 간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몽고와 2차가 됩니다. 처인성 김윤우 장군인데 왜 2차만 시험에 나오냐? 싸워서 이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돼서 이긴 게. 자, 샬리타라는 몽고 장수. 쉽게 말하면 징기스칸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총사령관이 말 타고 들어옵니다. 와, 막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때 김윤우 장군은 장군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의병입니다. 의병인데 승리했습니다. 스님인데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살리타가 야 막 하고 있는 그때 멀리서 김윤우가 활을 빵 땡깁니다. 빵 땡기는 순간 어떻게? 살리타의 머리를 팍 맞죠. 딱 맞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살리타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몽고는 총사령관이 죽은 겁니다.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그냥 퇴각을 합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강화도에 있던 최후에게 들어가겠죠. 최후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랍니다. 대박! 뭐야?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김윤우가 이름도 모르는 애가 몽고 총사령관 샬리타를 죽였답니다. 그러면서 김윤우가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장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언제다? 몽고와의 침입 2차 때구나. 요거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몽고가 쳐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몽고 애들이 똑똑할까요? 무식할까요? 무식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몽고 애들 말 타고 딱딱딱딱딱 내려옵니다. 온 동네방네 전국방방곡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뭘 볼까요? 우리의 문화재를 보겠죠. 딱 그걸 보는 순간 몽고 애들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아름답다, 이쁘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럴까요? 이게 뭐야? 걸리적거리네. 그냥 어떻게? 무식한 애들은 다 불지릅니다. 보이는 족족 다 불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때 황룡사 구초목도 불타죠. 그 다음에 거란 때 만들었던 초판 발행했던 대장경 불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때 다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자. 그러면서 이때 팔만대장경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계속된 침입으로 최시종군이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고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경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옛날에 배웠지만 고려는 사실상 뭐가 된다? 몽고의 식민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렇지만 끝까지 버틴 삼별초. 이것도 예전에 앞에서 강의를 설명했습니다. 삼별초는 끝까지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 그래서 우리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삼별초는 참 대단하다. 자주정신. 끝까지 몽고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텼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다? 버틴 이유가 뭘까요? 왜? 자, 보십시오. 몽고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틴 이 무신종공과 이 삼별초를 놔둘까요? 죽이겠죠. 없애겠죠. 그럼 어차피 삼별초 입장에서는 돌아가서 죽나 끝까지 버티다 죽나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싸우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광오도에서 버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진도로 옮기고 마지막엔 어디? 제일 남단에 있던 제주도에서 옮기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패배한다. 정부군과 고려 정부군, 여몽, 고려와 몽고 연합군입니다. 선생님, 고려는 왜 얘들 공격해요? 고려는 일단 공격하기 싫더라도 이미 몽고에게 항복을 했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압을 당하지만 이 삼별초의 의의는 뭐다? 고려의 자주정신, 배몽사상을 표현했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몽고의 침입입니다. 지도는 여러분들 책에도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원나라의 일본 공격입니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옛날에 했었죠. 뭘 만들어서? 정동행성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정동행성을 만든 이유는 뭐다? 우리 고려는 맞죠? 고려의 목표는 뭐? 세계 정복입니다. 맞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일본으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뭘 타고?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몽고는 배를 만들 능력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면 누굴 시킬까요? 야, 고려야, 배 만들래? 우리 싫은데? 싫어? 그럼 하지 말고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정동행성을 만들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배 타고 가죠. 이야, 공격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처음 갔을 때 배 타고 동동동 가지면 어떻게? 태풍이 옵니다. 휘리리리 가보지도 못하고 다 뒤집어집니다. 우리 몽고의 꿈은 뭐다? 세계 정복이죠. 또 가자. 야, 고려야, 우리 한 번만 더 갈래? 힘든데. 알았어요. 또 준비해서 갑니다. 배 타고 동동동 갑니다. 또 어떻게? 태풍이 옵니다. 와, 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카미카제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게 이때부터 나온 헛소리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일본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일본을 치기 위해 만든 이 정동행성보다 전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없애야 되지만 없앤다 안 없앤다? 없애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장 간섭기구로 그냥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겁니까?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원나라, 몽고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출정하게 된 거다. 요게 키워드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거로만 단독 출제로 나오진 않고요. 원나라 간섭기 때 있었던 모습에 포함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벌했던 모습이고요. 원정로고요. 결국엔 어떻게 됐다?
도착하기도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뭐 이미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뭐 역병이나 이런 거로 피해를 많이 입어서 결국엔 실패했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입니다. 이것도 그때 공민왕이 개혁 정치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자꾸 쳐들어오니까요. 맞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홍건적 같은 경우는 원래 누구다? 정통 중국 사람인데 원나라랑 싸운다 그랬죠. 싸우는데 어떻게? 원나라한테 밀려서 들어오는 게 홍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 일본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본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남북한으로 갈려서 싸우듯이 일본도 막 분열돼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잦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황폐화 되겠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또 밀린 사람들끼리 왜구가 돼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거죠. 원래 또 이 왜구는 누가? 중국 쪽에서도 얘들을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중국도 뭐다? 지금 원명교책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러한 시기니까 이쪽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극성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흥군적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맡게 되고요. 심지어는 또 개경 때는 함량이 뺏긴다 그랬죠. 수도를 뺏겨서 어떻게 공민왕이 도망간다. 이거 앞에서 뵀었잖아요. 그때 누가? 이성계가 등장해서 개경을 다시 수복하고 이때 이성계가 뭐다? 국민적 영웅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왜구는 최영이 또 맡기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때 최무선 장군이 왜구를 막기 위해서 뭘 만든다? 처음으로 화포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배에다가 화포를 장착해서 왜구를 박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황산대첩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이성계가 이때 왜구를 물리치면서 이때 왜구는 뭐라 그랬죠? 정예병입니다. 정예병. 그때 왔을 때 모든 곳에 다 무장을 했죠. 그래서 활을 쏴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성계가 딱 활을 쏴서 어떻게 그 왜구가 입었던 요 끈 있지 않습니까? 요 끈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투구가 벗겨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얼굴을 쏴서 죽여버리는 일본 장수를.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전쟁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누가 등장한다? 누가 빵 뜬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를 비롯한 이러한 신흥 무인 세력이 국민적인 신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얘들이 어떻게 된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걸 이어지게 된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되겠고요. 이 황산대첩이나 이 진포대첩 이거는 언제다? 결국 고려가 망하기 직전. 그래서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 이성계의 이 황산대첩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고려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은 일본과 청과의 정쟁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3일 만에 다 뺏겨버리죠. 밑에 지역 다 뺏기고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바로 선조 왕 도망갑니다. 의주로 도망가버리고 어떻게 명나라에게 원군 요청하고 왜군이 함량을 주내고 순식간이죠. 이거는 왜 그렇다? 이 당시 때 조선 전쟁 준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전쟁 쳐들어오죠? 그러면 당시 우리 방어 스타일이 어떠냐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구로 치면은 지역 방어입니다. 지역 방어. 맨투맨이 아니고 따라 붙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다 모입니다. 일반 지역에 다 모여서 집결해서 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이면은 규모가 크긴 큰데 그 지역이 뚫리면 어떻게 된다? 딴 지역 막을 수가 없겠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완전 그냥 일본군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당시 최첨단 무기 뭐가 있었죠? 조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칼 들고 활 쏘고 싸우는데 얘들은 뭐다? 총으로 빵빵빵 쏘는데 게임이 안 되겠죠. 밀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동래성이나 충주성 같은 이쪽 가서는 또 결국에는 뭐 신립장군도 막 배수의 신을 치고 막 싸우지만 결국엔 지게 되죠. 이때 누가? 이순신이 활약하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의병 대표적인 누구? 박재우, 뭐 정인호 이런 사람들이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보급선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고착을 시키면서 시간을 벌어주죠. 그러면서 명나라가 들어와서 평양성을 뺏게 되고 권율 장군의 뭐 행주대첩 등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일본과 명나라가 야 이제 그만 싸우자. 일단 휴전. 그러면서 휴전을 했지만 결국엔 그 휴전이 어떻게 된다? 결렬되면서 일본이 다시 재침을 하죠. 그때가 뭐다? 정류재란인데 이때 또 이순신이 명량대천 노란에는 승리를 끌고 죽게 되는 맞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너무 유명한. 그러면서 왜군이 출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니까 기본적으로 잘 아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또
각 위치도 모를 수 되는데 한번 여기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구나 요거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요러한 과정보다는 사실상 전쟁의 결과가 시험에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 일단 당연히 피해 엄청 입었겠죠. 사람이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뭐 재산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불탑니다. 그 다음에 신문의 동료 즉 국가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관직을 팝니다. 빌공, 이름, 명. 쉽게 말하면 관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글을 영의정까지 팔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의정이 있습니다. 영의정이 있으면 영의정 누구누구 여기 이름을 비워놓습니다. 돈을 내면 어떻게? 여기다가 제가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동진 써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고 관직을 파는 거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신문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또 문란으로 이어지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배웠을 거고 제가 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불국사나 조선왕조실록들이 불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비변사 기능인데 비변사가 뭐였죠? 원래 비상시에 별난시에만 모이는 기구였다가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길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상설 기구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쭉 이게 어떻게 된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처음에는 군사만 담당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계기로 어떻게? 행정, 정치 모든 게 다 여기로 집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앤 게 누구다? 앞에서 우리 3강 때 배웠었죠. 흥성대원군 때. 4강 때인가요? 그때 배웠었는데 그때 흥성대원군 때 이랬고 그 다음에 또 임진왜란을 따른 말로 문화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왜? 문화재를 엄청 가져갑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다도를 하잖아요. 차를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도공들, 이 상평, 요거는 저의 자료 속속에 보면 자료 있습니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성략자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귀무덤, 이 코무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전쟁 시에 누가 공을 줘야 되는데 공을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가 많이 죽였냐 안 죽였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진 증거로 어떻게? 조선인의 코와 기를 봅니다. 이거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공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가까워. 일반 병사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코랑 기를 자릅니다. 잘라서 어떻게? 소금에 절였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또 그걸 모아둬서 놔둔 무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 무슨 전쟁이다? 임진왜란이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었던 우리 여진족 맞죠? 명나라가 도와주면서 일본 또 붙고 그 다음에 조선이 삼국이 서로 붙잖아요. 이때 여진족은 옆에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죠. 숨만 쉬고 있다가 서로 싸우다 보면 힘이 약해지겠죠. 이 틈을 타서 어떻게? 결국에는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여진족이 뭐가 됐었죠? 잠시 금나라가 됐었죠. 또 우리는 금나라를 또 계승했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금이 뭐가 된다? 청나라가 되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다시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노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팔려서 어디까지 가냐? 포르투갈까지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또 어디? 마카오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아갔냐면 당시 외국 기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조선 노예 때문에 노예 시장에 노예 값이 떨어집니다. 노예가 갑자기 많아지니까요. 맞죠? 그러면서 그 정도로 많이 끌려갔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전쟁 과정보다는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전쟁 끝난 후에 이러한 영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듯이 뭐 대표적인 뭐 전쟁의 이거는 종묘호란의 모습이네요. 이거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묘호란입니다. 종묘호란. 종묘호란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했었죠. 요 지역에 누가 있었다? 여진족이 있었는데 명나라와의 전쟁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명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종묘호란, 병자호란인데 정묘호란, 병자호란인데 순서를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묘호란, 병자호란 순서인데 종묘호란이 먼저 일어나기도 하면 병자호란인데요. 자, 그러면 종묘호란 때 일단 그때는 선생님 그때는 청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그때는 청나라가 아니고 뭐다? 일단 후금입니다. 금나라인 상태에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다가 또 물리치죠. 물리치면서 제대로 쳐들어오는 게 뭐다? 병자호란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광해군 때 또 앞에서 배웠었죠. 광해군 때 무슨 외교를 펼칩니까? 실리 외교. 명나라랑 이 여진족이랑 붙고 있죠. 청나라랑 이 붙고 있는데 나중에 청나라랑 이 여진족이랑 붙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명나라에서 도와달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광해군이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일부러 거짓 항복을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배웠었잖아요. 광해군이 이걸 빌미로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고 했죠. 맞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어떻게 된다? 쫓겨나면서 인조 반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쫓아내는 이유가 뭐였죠? 왜 우리 임진왜란에 도와줬던 명나라 안 도와주냐? 그러면 그 이유로 쫓아냈으니까 인조는 무조건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명나라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여진족 청나라 얘기합니다. 야, 조선아, 왜 니들 자꾸 명나라 편 드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공격 안 할게. 안 된다. 우린 도울 거다. 그러면서 처음에 먼저 일단 병자호란 때 일단 종묘호란 때 일단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바로 병자호란. 또 싸우니까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이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이렇게 나눠지죠. 싸우자. 아니다. 우리는 항복하자. 그냥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비위 맞춰주자. 뭔 소리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조는 어떻게 된다? 인조가 왕이 될 때 광해군을 몰아냈던 명분이 두 개였죠. 앞에서 배웠잖아요. 충효. 맞죠? 누구한테? 명나라한테 충성? 안 지켰잖아요. 그걸 이유로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청나라 쪽에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지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할까요? 명나라 편을 들다가 청나라가 또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병자호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조선이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보려고 어떻게? 광안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광안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거를 눈치를 챈 요 청나라가 어떻게 하나요? 광안도 일대를 못 가게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남한산성에서 결국 어떻게 한다? 45일간 농성을 벌이다가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삼전도의 굴욕, 맞죠? 청나라 황제 앞에서 머리를 9번 조아리고 땅땅 박는 그러면서 그거를 남긴 이 삼전도비.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뒤에 북벌, 우리는 청나라에게 복수해야 되니 어쩌니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긴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 애들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얘기를 하죠. 야, 러시아 애들 내려오니까 조선 니들이 우리 좀 도와라. 싫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삼전도의 굴욕 앞에서 종묘랑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조약 조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나라가 다른 나라랑 싸울 시에 필요로 할 시에 군대를 요청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끌려가는 겁니다. 효종 때.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내려옵니다. 얘들은 왜 내려오냐면 요 지역에는 모피가 유명합니다. 이 모피가 유명한데 요 모피가 돈이 되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금이나 신유를 이용하는데 시험에는 보통 신유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러시아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세계사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당대 최강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족과 붙었는데 어떻게? 이긴 애들입니다. 이 러시아 애들이 크루크족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겼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조선인만 보면 벌벌벌 떨었답니다. 왜? 조선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건 재미로 아시면 되겠는데 대두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뭔가요? 머리가 큰 사람. 조선 사람들이 머리가 왜 크나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뭐 쓰죠? 머리에 갓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나 이게? 머리가 엄청 커 보이겠죠? 맞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뭐다? 대두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딱 이게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조총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양궁 잘하잖아요. 이때 조총이 보급되면서 총도, 사격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어쨌든 정벌은 성공으로 끝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기억하시나요? 몽고군과 함께 일본으로 갔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갔나요? 아니죠. 몽고의 강요 위에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 러시아까지 올라간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갔나요? 효종에? 아니죠. 누구의? 청나라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개는 이거는 뭐다? 자발적이다, 자발적이지 않다? 타율적인. 맞죠? 강제로 끌려가는 그러한 전투가 되겠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않지만 한 번씩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6.25 전쟁은 잘 나오는 편인데 자, 왜 일어나게 됐냐? 일단 미군이 들어왔다가 미군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일성이가 미군 빠졌네? 오, 해볼만 하겠는데? 두 번째,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마오쩌둥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또 공산화네?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에치슨 선언. 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보시게 되면 한국을 뺍니다. 한국을 빼고 미국이 우리가 갔냐 하는 라인은 여기까지다. 여기 넘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겠다. 그러면서 한국과 그 다음에 저쪽 대만 쪽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김일성이 오판을 하게 되죠.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포기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소련을 꼬드겨서 우리 전쟁 좀 하게 해줘. 그러면서 드디어 북한의 남한 침공이 시작됩니다. 남침. 그러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죠. 그러면서 낙동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뭐다? 유엔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에 극복한 게 뭐다? 엄청 유명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죠. 끊어버리면서 어떻게? 보호선을 끊어버리면서 이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압록강까지 올라가죠.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통일 직전까지 갔다가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내 전술이죠. 얘들은 전술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한 명 죽이죠? 10명이 달려듭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숫자로 밀어붙이니까요. 그러면서 일사후퇴죠. 유명한 1월 4일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울까지 다시 뺏겼지만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383 일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엎치락뒤락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지치죠. 그러면서 소련에서 먼저 유엔에게 우리 일단 휴전하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맞죠? 제의를 하면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중요한 거는 또 시험에 예전에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 유엔에 휴전을 제의하고 휴전협정에는 누가 서명을 할 때 소련이 빠집니다. 선생님 소련은 왜 빠지나요? 왜? 소련이 직접 전쟁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이 휴전협정에 누구?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서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유엔이랑 이제 어떻게 합의를 해서 전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우리 남한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 싫습니다. 왜? 어차피 이미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이미 나라 한반도는 다 박살이 났습니다.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기왕 어차피 이래 된 거 어떻게? 이승만 입장이나 우리 국민들 끝을 보고 싶겠죠. 어차피 이래 된 거 2판 4판 이미 망가진 거 끝을 보자. 그러면서 싸우길 주장하지만 미국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 방공포로를 석방합니다. 방공포로는 뭐냐면 반대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포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시기는 민족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이념입니다. 이념.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이념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사회주의와 그 다음 어떻게? 자본주의 계열이 붙은 거잖아요. 맞죠? 자유주의 진영이랑 붙은 거잖아요. 즉 공산주의랑 자유주의랑 붙은 건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사회주의가 더 우월하다. 공산주의가 우월하다. 아니다. 우리 자유주의가 더 우월하다. 이념 전쟁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방공포로는 뭔가요? 쉽게 말하면 북한군 애들 출신이지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애들입니다. 얘들을 이승만이 거제도에 있던 이런 애들을 아무런 합의 없이 그냥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쪽 진영, 자유주의 진영이 공산주의보다 뭐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는 뭐다? 이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 북한 쪽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맞죠? 그러면서 휴전협정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미국이 달래겠죠. 야, 승만아,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야, 대신에 휴전협정하면 너희들한테 경제 원조해줄게. 우리 미국이 해줄게. 도와줄게. 돈 좀 보태줄게. 그 다음에 불안하냐? 그래도 불안하니까 다음에 또 전쟁이 날 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다? 여기 뒤에 나오겠네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게 전쟁이고요. 여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 북한이 또 내려오는 걸 우리가 내려오는 걸 막아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휴전협정이 체결되죠. 그러면서 남한에서는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러한 체제가 강화되고요. 또 안타깝지만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지도의 모습이 아주 산만합니다. 결론은 이거죠. 내려옵니다. 난침을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밀리죠. 밀리면서 여기 경상도 지역 일부 지역만 빼고는 다 넘어가죠. 이때 누가?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서울을 수복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들어옵니다. 다시 밀리죠. 밀렸다가 다시 서울을 찾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휴전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의 38도선이 생기게 됩니다. 맞죠? 그러한 형태로 가는 거. 흐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은 끝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윤관이 아래 길을 여기는 어딘가요? 여진족이죠.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인데 여기는 뭐? 4군 6진이죠. 이거는 세종대왕 대폐하죠. 4군 6진의 위치는 어디? 여기와 여기. 4, 5, 6 이렇게 외라 그랬죠. 4군 6진 요 지역인데 여기는 여진족과 관련되는 거는 답은 4번이고요. 기주에서 여기죠. 누구다? 거란, 을지문덕, 살수 죽인다. 물에서 죽인다. 누구를? 수나라죠. 그 다음 긴윤회의 샤레이타. 우리 앞에서 했지만 몽고 애들은 여러분 시읒 들어간 말은 좋나? 샤레이타, 샹숑 총관부 맞죠? 그렇죠. 김윤회 어떻게? 활로 빵 죽였다. 이거는 몽고. 그 다음에 채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대포로 빵빵 배에서 죽이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일본 애들밖에 없잖아요. 중국 애들 배 타고 잘 안 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왜구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인데 쭉 보시면 다 맞는 말이고 답은 4번입니다. 방공포로를 석방해서 휴전협정을 창생한 게 아니죠. 반대하기 위해서 포로를 풀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요 지역은 어디다? 강동 육주죠. 맞죠? 강동 육주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 지역과 관련된 거는 뭘 찾아야 될까요? 거란족과 관련된 거. 거란의 1차 침입, 서희. 그 다음에 3차, 누구? 감강찬의 기주대첩. 답은 또 4번이 되겠네요. 만적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건 언제요? 누구죠?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맞죠? 개경이주고. 그 다음에 세종 때 설치된 4군 6진. 위에서 봤었죠? 4, 5, 6. 4군 6진. 이렇게 해서 이쪽 위쪽 지역이었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강의를 끝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양이 좀 많은 부분인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쪽도 한 3차씩 한 3시간에 올려야 되는 거를 빨리 끝내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